이 사람마다 이렇게 타고난 특성도 다르지만 시기별로도 조금 달라서요. 내 꿈을 펼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 꿈을 펼치는 건 별 관심 없고 그렇게 펼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일, 책임을 맡은 일, 뭐 해야 될 일, 그것만 하는 때가 또 있고 또 그런 거랑 다르게 그냥 뭐 사람들하고 늘 어울려 다니고 같이 하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어울리고 뭐 자시고 뭐 맡은 거고 뭐고 그거보다도 그냥 몸을 움직여서 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보면 이렇게 보면 20대나 30대 초반에 맡은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그렇게 돼 있으면 참 세상 살기 편하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장의 시대잖아요. 자영업의 시대는 갔어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자영업의 시대가 잠깐 도래했었는데요. 자영업의 시대는 가고 지금은 직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의 시대는 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서를 넣으면 그것이 나한테 관이 잘 돼 있으면 그냥 저절로 돼.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이렇게 취업이 된다라는 거죠. 시험 합격은 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관의 시대에는 20대나 30대 초반까지 관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뭐 금은보화가 내린 거랑 다른 게 없어. 그만큼 뭐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히 꼭 필요하고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 20대, 30대 그런 관이 아니라 내 꿈을 펼치는 그야말로 이제 요즘에 텔레비에서 자꾸 나오잖아. 네 꿈을 펼쳐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라. 너의 재능을 찾아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이때가 20대, 30대가 되면 참 난감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내 꿈을 찾아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라. 이런 시기가 되면 조직이 싫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책임 맡기도 싫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그러면요, 취업이 안 돼요, 세상에. 원서를 넣어도 빠꾸 떨어져, 계속. 열심히 공부해도 자꾸 떨어져, 시험에.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해도 자꾸 떨어져.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어, 이제. 결국은. 참 난감하죠, 그래 되면. 아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설사 자기가 자기 것을 하는 내 꿈을 펼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이 되기도 하고 또 취업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특출날 때, 아주 뛰어날 때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합격이 돼서 그런 사람은 그냥 이제 부서가 일반적인 부서지 않아요. 어디 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위에 사장님이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 사원님들께서 알아서 다 하세요. 라고 이런 데 이제 가게 되지. 사장님이 일일이 꼼꼼히 챙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데는 그 발령이 안 되거나 아예 그런 데 가면 때려치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사실은 모여서 살면 능력이 배가 되고 더 많이 모여 살면 능력이 10배가 되고 20배가 되거든요. 사람은 혼자서는 호랑이에 대적할 수 없지만 5명이 모이면 호랑이에 대적할 수가 있어요. 10명, 20명이 모이면 군대를 군대는 너무 심했나? 어쨌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거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데요. 인류 문명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합을 해서 이런 문명을 일궜기 때문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너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세상 살아가는데 이로운 게 많아요. 둘이서 사는 것보다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양육을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게 많다라는 거죠. 살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둘이 사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더 괴로울 수도 있고 자식을 낳아서 사는 게 더 괴롭고 오히려 해로운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고 안 구분하고는 권력이 편중돼 있으면 그러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권력이 편중돼 있으면 그러면 상생 관계가 아니라 상급 관계가 돼요. 나는 명령권자, 상대는 하수인. 부부가 명령권자와 하수인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명령권자는 기분이 늘 좋겠지만 대접받으니까 하수인은 모든 재능이 다 사라져요.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재능이든 재능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손재주가 있든 머리가 좋든 부지런하든 성실하든 뭐 어느 재능이라도 다 재능이 있게 마련인데요. 재능을 죽이는 것은 수동적일 때 모든 재능이 다 사라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반대로 재능을 살리는 것은 평등할 때, 기회가 균등할 때. 부부가 같이 행복하려면 일단은 평등해야 되는 거죠. 남녀가 이렇게 수위차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평등해서 기울지 않아야지 서로가 상생관계가 되죠. 여기서 평등하다라는 것은 각자의 재능껏 평등하다는 거지. 그 무거운 물체를 들을 때는 남자가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여성들은 뭐 시각적인 감각이 아니라 어떤 색깔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그런 감각이 되게 좋잖아요. 정리 정도는 여성이 훨씬 더 잘하기가 쉬워요. 남자도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 각자의 잘하는 재능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게 평등한 거지. 상대의 재능을 인정하고 상대의 무능도 인정하고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대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결국은 서로가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전업주부하고 한 사람은 돈 벌러 가고 이러면 전업주부로 남자가 전업주부로 있든 여성이 전업주부로 있든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모든 재능이 다 사라지게 되기가 쉬워요. 맞벌이를 해서 그 맞벌이라는 게 최저 시급보다 못한 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낮에는 각자 활동하고 저녁에는 같이 일하고 요리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할 때 그럴 때 상승 효과가 서로 상생 효과가 커서 서로가 서로의 재능이 더 극대화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보살님이 거사님을 거사님 일까지 다 해. 거사님은 그냥 글이나 쓰고 거사님 일까지 다 해. 애기 다루듯이 다시 아이를 키우듯이 거사님을 모셔놓고 거사님이 다 해. 그럼 거사님이 무능하게 지게 되는 거고요. 바보가 돼요 나중에는. 또 반대로 거사님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집안일까지 다 해. 거사님이. 우리 보살님은 공주처럼 이렇게 잘해놔야지. 잘 모셔야지. 여성들은 다 그런 걸 원하죠. 거사님이 이렇게 마당새처럼 돌쇠처럼 집안일까지 모두 다 해주고 청소뿐만 아니라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요리까지 다 해주고 아무것도 할 게 없게 딱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딱 일주일만 하면 되는 거고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분담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 분담하지 않고 상대 것까지 내가 다 해버리면 상대는 무능해지고 상대의 마음은 점점 멍이 들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기분 좋지 다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너 남편 잘 만났다 너 부인 잘 만났다 어떻게 그렇게 우렁각시니 뭐 어떻게 그렇게 그 마당새처럼 그러니 뭐 이렇게 다 온갖 칭찬을 다 듣지 너는 공주다야 너는 왕자다야 이러면서 하지만 역대로 제일 무능한 건 왕자들이에요.
왕자처럼 무능한 사람들이 없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절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니는 절에 내가 갔더니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를 존중해줘. 거기서 내가 작은 소일거리라도 하다못해 여기 법당에 청소라도 아니면 그 마당에 뭐 줍기라도 내가 가면 내가 할 일이 소임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절에 정이 들고 내가 이렇게 재미가 있고 살아가는데 큰 희망이 되고 의지처가 막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절에 갔는데 법당 보살 딱 정해져 있고 정무서 보살 딱 정해져 있고 스님도 딱 정해져 있고 스님은 또 이렇게 신도들한테 나보다 목소리 크게 내기만 해봐. 그런 스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스님들 중에서는 스님 옆에 이렇게 관세음보살하고 있으면 뒤에서 소리 크게 내면 안 돼. 나보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하는 스님도 있어요. 보면은 신도들은 조용해야 되고 각자의 그 공양가는 공양주가 있고 종무소 있고 다 직원이 있고 신도들은 법당에만 딱 삼배만 하고 가면 돼. 얼마나 다니면 좋겠어요. 그죠? 편하잖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런 절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빡빡해요. 너무 허술한 게 차라리 낫다. 법당엔 보살이 없어. 내가 법당 보살이야. 내가 양초를 켜야 되고 가면 내가 향을 피워야 되고 내가 자복 정리를 내가 해야 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다니는 모든 신도가 다 법당에서는 내가 직접 다 해야 돼. 나 이렇게 하고 할 줄 알게 되면 그런 문제를 훌륭하죠. 심지어 인등도 내가 직접 써가지고 달아야 돼. 막 불전함에 내가 돈 넣고 하고 정리도 저기다 적어가지고 제가 오늘 인등비 냈습니다 해가지고 불전똥 넣고 이제 제가 오늘 등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불전똥 넣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면서 자기 개발도 많이 돼요. 능동적이 되잖아요. 또 에너지를 받아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근데 절에서 모든 걸 다 접수를 해줘, 다 달아줘, 다 뭐 해줘 이래 되면 좀 그래요. 예전에는 쪽파일 때 어디 가면 그 접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등표를 주면 등표를 달고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데다가 달면 됐어.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 지금도 그런 절 있죠. 바깥에. 예,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 시골 절이라 하더라도 옛날처럼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이미 이제 전화 다 해놓고 다 달아놓고 당일날 오는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당일날 등 달러 오는 사람 몇 명 안 돼. 이미 다 1년 등 해놓고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등 다 해놓고 그야말로 관광객이나 이제 그냥 당일날 세절을 밟아야지 하면서 가면서 만 원짜리 뭐 좀 많으면 5만 원짜리 해서 달면 밖에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역시 옛날보다 인원이 확 줄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하여간에 뭐 내가 직접을 해야지 기억에도 남고 추억에도 남고 그런 것이 절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든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경영자가 아니면 회장이 총무가 혼자 다 하고 이래 하는 것은 번영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분담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할 때 사공이 많아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위험보다는 서로 자기가 속한 곳에 애정을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분란을 또 경험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갈등을 경험을 하고 하면서 자기 성숙을 또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이제 30살 뭐 20대 30대면 얘들 아직도 어려가지고 뭘 하겠나 걱정해서 그 아들 딸 뭐 안 시키고 내가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아들 딸들도 다 국회의원 할 수 있고
전부 다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도. 충분히 이 시대에는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자꾸 기회를 주고 하도록 해야지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너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가 불투명해. 20대, 30대 국회의원들도 다수 김영삼 봐봐. 옛날 20대 국회의원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대, 30대들도 정계에 많이 진출해야지 그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믿고 의지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걱정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걱정하는 말보다는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하시면, 걱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잘 크는 것에 농약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농약 주는 게 아니라 독약을 주는 거예요. 걱정은 독약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콩나물이 되게 좋은 거예요. 콩나물이 어디에 좋냐면 간 기능을 보호해주고 간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술 많이 먹은 다음날 콩나물국을 많이 먹는데요. 콩나물은 머리가 영양가가 더 많을까요? 줄기가 더 많을까요? 꼬리가 더 많을까요? 콩나물의 영양가는 몸통이 제일 많아요. 몸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뿌리 어디까지를 뿌리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뿌리보다는 몸통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구찜 같은 거 할 때 위아래 다 따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머리 부분이 이제 제일 좀 적고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이제 이렇게 모든 영양소가 분해되고요. 그래서 많이 분해된 상태고, 몸통 부분은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몸통 부분이 좋다라 할 수가 있어요. 콩나물에 비타민 C가 많은 거 알아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콩나물국을 어떻게 먹죠? 푹 쪄 먹죠, 그죠? 콩나물을 푹 쪄. 그럼 콩은 이렇게 싹을 틔워서 콩나물을 먹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고 또 영양소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콩나물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콩나물을 푹 쪄 먹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돼요. 한 50% 이상만 파괴돼요. 콩나물 국을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콩나물은 살짝 데쳐서 먹는 게 더 좋은 것은 쪄 먹는 거야. 콩나물은 쪄 먹는 게 훨씬 더 비타민 C를 온전하게 해서 흡수해서 먹을 수 있다. 근데 아무도 콩나물을 쪄 먹지 않잖아, 그지? 고구마 쪄 먹듯이 찌기가 좀 약간 애매한데요. 뭐 가정에서는 할 수가 있죠. 콩나물을 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콩나물은 생으로 안 먹죠. 안 먹는 이유가 맛도 이제 생으로 먹으면 이상하지만, 비린내도 나고 이상하지만, 콩나물은 대장균이 많을 수 있어요. 그 물에서 이렇게 자라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물이 적셔진 상태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균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찌면 또 안 되는 거죠. 간 기능을 보호해주고 간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으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나리예요. 미나리가 더 좋냐, 콩나물이 더 좋냐? 미나리가 더 좋지 않겠나 할 정도로 미나리의 성능이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 미나리국을 그냥 뭐 꼭 다른 거 안 넣고 미나리만 휙 넣어가지고 소금만 넣고 콩나물 하듯이 그렇게 해서 먹어도 그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간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것은 푸른 채소면 다 좋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푸른 채소, 시금치, 또 뭐 있나? 케일 아주 좋죠. 케일도 좋고 쑥갓도 좋고, 푸른 채소들은 대부분 우리 간을 좋게 하기 때문에요. 간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것도 있는 거죠. 지방간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좋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가 좋아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식이에요. 과식하면
과식하면 뭐 아무리 콩나물 좋고 잘 먹고 미나리 잘 먹고 해도 이거는 뭐 스트레스를 굉장히 몸에 많이 주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좋은 걸 잘 먹느냐, 어디에 좋은 걸 막 찾아 먹는 이런 것보다도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몸에 해로운 것을 한 몇 가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아무리 좋은 걸 먹는 것보다도 몸에 해로운 걸 먹는 것을 그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잔뜩 먹고 라면 잔뜩 먹고 나서 콩나물 좋지 해가지고 콩나물 먹고 그리고 뭐 밥 잔뜩 먹고 나서 견과류 좋지 해가지고 견과류 또 먹고 이렇게 하면 별 소용이 없어요. 해로운 것을 빨리 그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로운 것을 찾아서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성불하세요.